자, 이번 시간은 교재 170페이지의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려받았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려받았던 신용카드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복지카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업로드하는 과정들은 다 살펴봤는데, 자, 일반 그러한 자료들은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정보였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보통예금 통장이 그러니까 거래 일자별로 계좌 이체 또는 입금된 내역들을 우리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통장 거래와 관련되는 자료들은 우리가 대부분은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사이트에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들어가셔 갖고 엑셀로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한 자료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업로드를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해보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를 내려받았을 때 자동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자동 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품목이나 거래처를 기반해서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은 엑셀로 은행 사이트에서 거래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은 자료들을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자동으로 붕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 자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관련 자료에서요, 보시면 통장거래, 보통예금 통장거래에서 2018년도 7월달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엑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대한 부분, 계좌번호 내용이 있고요. 통장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엑셀 자료들이 우리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엑셀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받은 이 엑셀 정보를 가공 없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통장거래 자동 입력으로 업로드를 시켜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 일자와 거래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이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도 또 중요합니다. 이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 3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 300만 원이 입금된 게 누구한테서 입금됐느냐? 한라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입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라산이라고 하는 데서 왜 입금이 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라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거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면 매출 거래처이거나 매입 거래처이거나 뭐 이런 쪽이다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이런 부분으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라산으로 입금된 부분은 앞으로 외상매입금으로 또는 거래처 코드는 101번이다.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함으로써 등록을 해줌으로써 그러한 정보들이 동일하게 입금될 때는 항상 그렇게 붕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은 이미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품목이나 거래처 기반으로 자동으로 붕괴가 이루어지지만,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가 쌓일 때까지는 수작업으로 모든 걸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진행을 하다 보면 통장 거래와 관련되는 회계 처리 정보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엑셀로 그 은행 사이트에서 관련되는 통장 거래 엑셀 자료를 일단 다운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저장된 자료를 기타 전표 입력에서 통장 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기간을 등록을 합니다. 7월 달이었기 때문에 7월부터 7월 계정 과목은 금융거래 통장 계정 과목을 씁니다. 보통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이고요. 금융기관 등록을 합니다. 금융기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 자료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누릅니다. 예라고 눌러서 엑셀 파일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바탕화면에 데이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자, 통장 관련해서 7월달 통장이 있습니다.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 여기에서 이제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통장 거래 자동 입력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엑셀 항목명 설정, 그 다음에 엑셀 항목명을 매칭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엑셀에 보시면 거래일자, 출금일자, 입금, 잔액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엑셀 파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7번 줄에 보시면 거래일자, 출금, 입금 관련되는 점입니까? 입금액, 잔액 관련되는 란이 있습니다. 그죠? 요 란과 이 줄과 세무사랑에서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7번에 있는 거래일자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엑셀 항목명 설정이라고 해서 업로드한 엑셀 내용에서 항목명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라는 겁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라인을 엑셀 제목으로 설정하겠는가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한 줄이 더 생기게 됩니다. 한 줄이 더 생기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사랑에서 원하는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 일시는 거래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금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되고 있죠. 입금 금액, 맡긴 금액, 잔액은 거래 후 잔액, 내용이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172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엑셀 항목명 매칭 확인이라고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세무사랑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요구되는 항목들을 전부 다 일치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은 1456이나 1690번, 1번, 6번, 9번, 10번, 6번, 9번, 10번으로 이렇게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456번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 하단 부분에 확인 탭이 있습니다. 확인 탭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확인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통장 입출금 내역이 오른쪽에 내용이 나타나고 왼쪽에 이제 붕괴 내역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 붕괴를 위한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필수 사항은 정리를 했지만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등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대로 불러옵니다. 데이터 아니오라고 해서 엑셀 자료 불러옵니다. 7월달 자료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일시에 더블 클릭을 통해서 제목을 설정을 합니다. 제목을 설정하는데 자, 의뢰인 태그 03번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의뢰인 태그가 통장거래 내용의 자동 붕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적요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 내용 중에서는 거래 내용, 한라산, AAA, 천왕봉, 비둘기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뢰인 태그라고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 7월 1일 날 300만 원 입금된 금액이 한라산으로 어떤 정보를 조회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외상 매출금이든 외상 매입금이든 어떤 붕괴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의뢰인 태그라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4, 5, 6번을 필수 사항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의뢰인 태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의뢰인 태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붕괴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그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후에 하나하나 전표 처리로 들어갑니다. 자, 한라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이 입금은 보통 외상 매출금으로 돈이 들어온 거일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나면 한라산을 108번 외상 매출금 태그로 등록하겠느냐라고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누릅니다. 그리고 코드는 한라산을 찾습니다. 한라산을 조회하면 142번 한라산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예금 적용, 외상 매출금, 예금 입금.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자, 앞으로는 한라산으로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에 한라산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것들은 외상 매출금 한라산으로 자동으로 붕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 자동으로 붕괴되는 내용들이 등록되는 부분들이 상단 부분에 SF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방금 맡긴 금액의 태그 한라산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적요를 넣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라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동 붕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AAA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입니다. 처음에는 AAA로 돈 들어온 게 외상 매출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태그 등록합니다. 그리고 AAA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대표자 이름으로 AAA 조회를 하니까 한라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 예금, 입금.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태그 등록을 보면 태그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앞으로는 한라산이나 AAA로 입금된 것들은 자동 붕괴가 다 일어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왕봉. 천왕봉에도 돈 들어온 겁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돈 들어온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왕봉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천왕봉이 거래처가 두 군데나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132번으로 제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매출금. 비둘기 찾으면 135번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VVV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태그 등록을 합니다. VVV로 찾으니까 참새가 찾아집니다. 그죠? 참새 등록을 합니다. 자, 적요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는 예를 들어서 그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에서 나간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1번. 자, 태그 등록을 합니다. 사과. 등록을 하게 되면 거래처
등록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예금 인출 관련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합니다. 251번 복숭아. 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포도도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래처 찾아서 등록을 해줍니다. 자, 한라봉 돈이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라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한라산, 한라봉, 한라오피스 다 나오죠. 171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입니다. 급여 253번 급여 등록을 하고요. 직원급여, 급여라고 하는 거래처로 등록을 합니다. 자, 직원급여라고 하는 거래처 없습니다. 그죠?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없을 때에는 그냥 직원급여라고 거래처명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직원급여를 새로운 매입 거래처로 등록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거래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원급여 예금 인출.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C카드 대금 관련되는 부분도 미지급금으로 등록을 합니다. BC카드사 있죠. 그죠? 카드 대금 등록을 해줍니다. 법인카드 대금 예금 인출. 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자 951번 이자 비용입니다. 예라고 등록을 하시고요. 자, 이자 비용 신한은행에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으로 나간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여부에서 명세서 해당 없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출 대상 내역에서 금융보험 용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예금 인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 추가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 자,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자료를 불러옵니다. 아니오라고 해서 처음부터 엑셀 자료를 다시 불러옵니다. 자, 7월달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눌러서 매칭을 시킵니다. 항목 매칭을 시킵니다. 자, 거래일자, 거래후 잔해, 거래 내용을 의뢰인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동 붕괴가 일어나죠. 급여 관련되는 부분 위에 급여 있으니까 자동으로 지금 붕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23일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 똑같은 이자인데 뒤에 글자가 달라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려져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태그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그 등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는데 이 태그를 어떻게 추가하냐 하면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반드시 추가를 합니다. 이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뒤에 있는 숫자가 변동이 된다면 글자 수를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래서 별을 5개 찍습니다. 5개를 찍게 되면 이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라고 하는 여기까지 똑같으면 요 붕괴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자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태그 붕괴 F6번 태그 붕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2개 태그 붕괴 하겠느냐? 자, 태그 붕괴 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뒤에 별표로 찍은 부분만큼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손 0701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 821번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손해 보험. 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은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라고 해서 금융보험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동차 보험료, 예금 인출. 자,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뒤에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숫자로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도 태그 등록에 가서 일단 하나손이라고 치고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만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다음부터는 하나손만 들어가 있고 뒤에 5글자가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스 월정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가 되겠죠. 지급수수료, 거래처, 캡스입니다. 캡스. 등록하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월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다라고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면 공급처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처가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등록된 거래처, 예를 들어서 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약을 선택을 하시고 보안수수료, 예금 인출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캡스 월정료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다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붕괴 처리를 다 하시고 태그 등록이 다 된 상태에서는 전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송이라고 하는 메뉴 11번 F11번 전송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달부터 7월 달입니다. 7월 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통장 전표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8월 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로 갑니다. 엑셀 자료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눌러서 8월 달 엑셀을 엽니다. 8월 달 엑셀을 열어서 마찬가지로 매칭을 시킵니다. 라고 매칭을 시키고 거래 내용 의뢰인 태그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죠. 8월 달은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댔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붕괴가 일어났고요. 자, 대청봉 돈 들어왔습니다. 외상매출금이고요. 대청봉이라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대청봉이 있습니다. 그죠? 외상대 예금 입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은 815번 수도광열비가 되겠죠. 수도광열비고 수도사업소라고 거래처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여부에서는 제외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요금 예금 인출, 그죠? 인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태그 등록에서 보면 7월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별, 월, 수도 뭐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고요. 7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자리가 있을 수 있죠. 10월, 12월 뭐 이렇게 될 때는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에 한 자리가 별이든 앞에 두 자리를 인식하지 말고 뒤에 것만 인식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도 의뢰 태그 추가로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와 관련되는 부분.
자,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비둘기 정리를 하게 되면 비둘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상 때 예금, 입금. 자,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수도와 관련되는 부분 있죠. 수도와 관련되는 부분 태그 붕괴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붕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자 관련되는 부분 자동 붕괴되어 있고요. 전기 관련되는 부분 816번 전력비 관련해서 한국전력으로 처리를 하시고, 거래처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제외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 전기요금 예금 인출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관련되는 부분도 태그 등록에서 미리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월 전기 형태로 월 전기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등록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모든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통장 자동 거래 입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